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네, 날씨는 조금 구리지만 그래도 주말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느긋하게 휴식하시면서 네, 종목 진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석유, LS전선, 아시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도 알아보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요, 역시 에코프로, 네, 1등으로 차지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삼성전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한국석유 봅니다. 한국석유는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왠지 아시죠? 28 분쟁, 전쟁, 그것 때문이죠.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잘 가고 있다는 부분, 네,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단기적인 급등 추세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10% 이상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단기 급등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배당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배당을 46년간 계속 줬어요. 근데 배당 얼마나 주느냐? 지금 100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원이면은, 네, 그렇죠? 네. 배당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많이 주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업 분석하는 데 가서요. 한국석유, 물론 배당을 계속 준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연간으로 봤을 때, 네, 70원, 80원, 110원, 작년에 110원을 줬어요. 올해도 그 정도 주겠죠? 실적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다라면, 70원씩 주던데 좀 너무했죠. 네. 그리고 지금 1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100원. 네, 100원이면은 1% 같이 안 돼요. 그래서 배당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업 자체가 튼실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죠. 시총이 지금 1,900억밖에 안 되지만 유보율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낮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도 잘 나고 있는 편이죠. 네, 실질적으로는 또 약간 저평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석유 관련한 종목도 다 올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흥구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코리아 유전, 네, 이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분쟁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 그런 어떤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까운 지역이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는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참전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긴 했었죠. 다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여기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특히나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금방 묻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려감을 통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단 상승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지금 기관들은 매수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다 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했잖아요. 그 매물대가 지금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이 엄청난 양의 물량이 지금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6,000원, 많이 올라가면 1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정말로 유가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특별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 쪽 전쟁 나왔을 때도 2만원에서 25,000원 간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5일선 위쪽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옆으로 좀 눕는다거나 또는 5일선이 이탈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입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죠?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아시아, LS전선 아시아죠? 요거를 보시면 지금 그 베트남 관련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뛰었어요. 그죠? 네. 베트남 쪽에 이제 그 해저 개발 MOU 체결했다.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해저 사업에 진출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수익성을 좀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뭐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MOU예요. MOU.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수주가 나가줘야지만이 실질적인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니들이 와서 좀 해볼래? 오케이, 우리가 좀 해볼게. 알았어, 그렇게 알고 있는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양해각서조차도 체결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지만 이 MOU 체결하고 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올랐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쭉 내렸다. 이번에는 이쪽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분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요 주가가 쭉 밀리다가요 이 장중 지지 라인대를 볼 수 있는 11,00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다시 연결시켜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지선이 일단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20%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가 지지선 통과하면서 다시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뻗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양해각서는 조금 네 흐름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타고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금방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매물대는요 그 캔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한 10%쯤 정도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즉 내일 그 월요일날 갭 상승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10% 정도는 치고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뭔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2, 3%대 왔다리 갔다리. 근데 그것도 갭 상승이면 괜찮아요. 근데 보합 수준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양봉, 음봉 왔다 갔다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거나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통 절반 자르세요. 네, 절반 자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200원쯤 되네. 1,300원? 네, 1,300원 보시고요. 1,300원 위에서만 보유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0원 위에서 보유하고 그 아래쪽은 차익 실현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지선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 다 빠지면 30% 넘게 빠져요. 그러니까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1,300원 지지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분식회계, 요거는 사실은, 네, 뭐,
답이 없어요. 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와 같은 부분들은요, 회사에서 일단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논란이 나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 니들은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린 내용들, 이미 다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준 위반, 분식회계, 여기에 대한 부분들, 금감원이 일단은 정해놓고 이 과징금의 수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뭐 주가가 지금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뭐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네, 진행됐던 부분이었고요. 반등도 좀 약했어요. 네, 약했던 부분이었고 주가가 또 금요일 날은 4% 가까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위쪽 라인대에서 저항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요 19,000원 20,000원 넘어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렇게 분식회계 논란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러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 라인대 다 까고 내려가면서 15,000원대까지 깨고 내려갔다, 지지선 이탈했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15,000원대 회복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 얘기가 실제로 진행돼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진입하실 이유도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을 잘 눈치 봐서 빠져나오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주가 올라간다면 다시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는요,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네, 매수 의견 보셔도 되는 거고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여기요, 아래쪽 175,000원, 18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더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지지라인 때는요, 글쎄 뭐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현재 라인이 그렇게 형성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87,000원, 19만원대 이렇게 지지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시점에서는 보통은 주가가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60일선이 까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언제 해소할 수 있느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번에 실적이 3조 7천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걸 생각되고요.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요. 하이브리드 판매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힘을 많이 쏟았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좀 모을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보여지는 관점에서는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요, 지금 이제 그 올해 안에 그 자율주행 모델 3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자동차주의 반등이 굉장히 커지겠죠.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품주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자동차 업종군들은 지금 아직은 실적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두각된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1등을, 2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수급 잘 들어오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수급의 어떤 유입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 작년 말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말부터 계속 들어온 거 치고는 주가 흐름이 별로 애매하죠? 네, 뭔가 폭발적인 움직임들의 어떤 단초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기하고 있었던 어떤 자율주행 포인트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여러분들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연결시켜 가지고 잘 들고 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거나 업황이 변환될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때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승 포인트가 19만원 또는 19만 한 3천원 정도 60일선 넘어갈 때 매수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연결될 때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별표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 노리실 거라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까지 같이 보실 분들은 기아를 공략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시간에서 지금 한 3% 밀렸죠. 이거 제가 이제 어제 마감 시향 해드릴 때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그때 볼 때는 1% 정도밖에 안 밀렸는데, 끝나고 보니까 한 3%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그 정도 3%면은 제법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죠. 800억대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600억대 나왔던가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네. 어제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했었던 이유는 뭐냐,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정말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적이 안 올라가 버렸어. 아니, 안 올라간 건 둘째치고 내려가 버렸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좀 이제 신뢰도를 잃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고평가 논란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수치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걸맞는 실적에 이런 포인트로 주가가 회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이 쿵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깎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이 떨어지면 이제 코스닥 쪽 이쪽 시장이라든지 또 코스피의 배터리 관련주도 같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가 좀 눌리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물론 난 더 사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권장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느냐? 사실 지금도 매도 시점은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는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저점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9만원, 78만원 보시면 되겠죠. 그죠? 78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일단 그 하방 곡선을 좀 탔기 때문에요, 단기적 조정은 좀 필수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지라인대가 여기 56만원,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56, 7만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라인 때까지만 떨어져도 상당한 수준의 낙폭입니다. 특히 더 위쪽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큰 낙폭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또 지지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는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외통수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길게 보시는 거,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다 좋은데요. 네,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걱정돼서 그래요. 네,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실적 같은 부분들은 4분기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거라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주가 하락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죠. 네,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흐름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놈이 지금 HBM 쪽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마이크론이 자기도 HBM 들어가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5% 먹었으니까 마이크론 한 5% 작용하고 있나요? 근데 다들 글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일단은 꽉 잡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이 HBM은 뭔지 아시죠?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치고 넘어가서 조만간 이것을 삼성전자가 장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더 크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면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집중이잖아요. 하이닉스는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됐을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AI 반도체라든지 그거 제외하고서라도요. 지금 보면은 폴더블 폰인가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놈이 아주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만회하고도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디램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성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뭐 큰 수익을 발해가지고 뭐 몇백 프로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크게 본다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안정감 있게 추세를 따라서 수익을 잘 내줄 수 있을 거고요. 항상 뭐라고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부품주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들고 가세요. 계속 홀딩하셔도 됩니다. 나는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사람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삼성전자 비중 많아서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많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크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냥 틈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사서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확 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제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주가 상승률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뭘로 승부해야 된다고요? 비중을 많이 해서 뚱뚱하게 만든 다음에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비중이 뭐 한 10%짜리 100% 수익 나는 거하고 비중 50%짜리가 100% 수익, 한 50% 수익 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달라요. 50%짜리는 250만 원 벌지만 10%짜리는 10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내년도 후반부까지 또는 그 후년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 흐름 그대로 타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데드크로스가 아직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하고 69,000원, 7만원 넘어갈 때 매수 따라 붙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7만원대 돼야지 매수예요. 지난번에 66,000원, 지난번에는 6만원, 그 전에는 5만원대 이렇게 매수였는데 지금 이제 7만원대까지 매수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 추종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전략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국석유, LS전선 아시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에코프로,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